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그냥 성질만 살펴봤어요. 특징이요. 근데 제가 인티저를 이용해서 썼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앞에 있는 인덱스하고 좀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두 번째 예제에서는 제가 일단 문자로 다시 바꿔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 테스트 해볼게요. VCTOR 벡터라는 컬렉션이고요. 테스트. 네, 리스트 계열의 주요 클래스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와 함께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요. 벡터 V 또 뭐 벡터 여러분 다행이다 그지? 나 맨날 기억하고 있는 게 V 왜한 VCTOR이라고 하죠? 벡터맨 이런 거나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지? 벡터맨 아는 사람 없죠? 다행이다 그죠? 없나봐요.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됐어요. 벡터 벡터도 주요 리스트 계열의 하이 클래스로 동작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얘가 상위 객체 하위 객체이고 구조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벡터의 부모가 어레이 앱스트랙 리스트고요. 그 위에가 누가 됐어요? 앱스트랙 컬렉션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임플리먼트 보니까 방금은 상속관계만 살펴봤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리스트 계열의 자식 요소다 그죠? 리스트의 자식 요소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자식 요소예요. 리스트의 자식 요소로 되어 있다고요. 인터페이스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되겠으니까 이만 볼게요. 맞죠? 그럼 요 마찬가지로 벡터도 사용법은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이요. 재밌게도 어레이 리스트와 100% 같아요. 누구랑 같다고요? 어레이 리스트와 아주 흡사가 아니고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 문자로 테스트 해볼게요. 내가 제네릭은 문자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있는 것만 하나씩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집어 넣어볼게요. 리스트에다가 문자로 넣을 건데요. 뭐 문자를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죠? 이렇게 상수로 넣어도 되긴 하고요. 그죠? 이렇게 리터널로 문자 리터널을 이용해서 넣어도 되겠다. 맨날 이광수만 넣고 있어. 와, 씨, 나 이광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나하고 전혀 친분도 없는데, 그죠? 조인성은 얼굴 한번 봤으니까 맞아 보고요. 그죠? 야, 이거 넣을 때 문자열은 어쨌든 우리가 표현 방법이 new string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내가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정의했으니까 요놈도 스트링 가능하잖아요. 그죠? 표기법은 뭘로 쓰셔도 상관이 없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add 넣었으니까 얘는 인덱스 번호 몇 번? 0번. 요거는요? 1번. 두 개의 사이즈가 제공하고 있다. 그죠? 확인할게요. 자, 여기다가 사이즈는요? 사이즈라고 할게요. 사이즈. 벡터의 사이즈도 동일하게 리스트의 사이즈인가요? 리스트 사이즈 맞죠? 그 다음에 각각 읽어와 볼게요. 데이터 읽어올 건데요. 인덱스 번호 0번 거 데이터 읽어오면 어떻게 나오죠? get을 통해서 읽어올 수 있었어요. 맞아요? list.get 에서 인덱스 번호 0번이 이강수가 들어갔을 거고 1번에 해당하는 게 누가 들어요? 조인성이 나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불러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라고요.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사용법이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넣어볼까요? 뭐 차태현을 앞에 0번에다가 넣어볼까봐요. 그거 중간 삽입 가능하죠? 애들을 이용해서 중간 삽입 가능한데
인덱스 번호를 0번 또는 1번 중간에다 넣어볼까? 진짜로 중간에다가 해당하는 거 인덱스가 있으면 뭐 그냥 요거 상수로 넣을게요. 여기다가 차트에어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1번 인덱스에다가 차트엔을 넣을 거예요 라고, 그치? 그러면은 0번 1번이 있으니까 원래 1번이 조인성이잖아요 지금, 그죠? 조인성을 덮어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1번 위치에다가 차트엔을 추가해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이 뭘로 바뀌어요? 1번은 2번으로 바뀌겠다, 그죠? 2번으로 인덱스로 이동시켜서 데이터를 바뀌어버립니다. 1번, 2번 있으면 2번으로 이런 식으로. 기존 거에다가 삽입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요거 또한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사이즈와 함께 증가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이번에는 리스트로 출력할 거예요. 기본 출력 방식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0번에 이광수, 0번에 조인성 들어갔고요, 그죠? 차트현을 1번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1번 대신에 차트현이 들어갔고, 나머지 조인성이 1번이었는데 조인성이 이번에는 2번으로 바뀌었겠죠. 맞아요? 굳이 제가 다 일일이 출력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하고 한 번 더 넣어요. 0번에다 넣으면 되겠죠? 놓고 똑같은데 누구 넣을까요? 이번에는 아까 누구 도경수 넣어볼게요. 도경수 넣어보면 도경수는 0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1번은 2번으로 당연히 2번은 3번으로 이런 식으로 3번은 기존의 0번은 1번으로, 그지?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기존 데이터였는데 다 뒤로 한 칸씩 이동해서 0번 위치에 들어간다. 중간 삽입이다. 불러오고 있고요. 우리 삭제만 해보면 되겠다, 그죠? 삭제요. 특정한 위치 거 삭제할 거예요. 중간 거 삭제해볼 거예요. 리스트 인덱스 번호로 삭제 리무브.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리무브 몇 번이요? 0번 다시 도경수 삭제. 그럼 사이즈도 적어지고 데이터도 하나가 줄어들고 인덱스 번호는 자동으로 한 개씩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동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크게 문제없죠? 데이터로도 삭제 가능합니까? 아, 그리고 그거가 나왔다. 하나 더. 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은 누가 있냐면 조인성 있다, 그죠? 조인성에다가 요거 인덱스 번호 없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추가해 볼게요. 앞에서 제가 어레이 리스트에서 언급 안 했네요. 이거요. 원래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는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들어간다, 그죠?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네요. 중복에서 허용합니다. 제가 어레이 리스트 할 때 빼먹었다. 미안해요. 특징, 주요 특징. 나중에 다 정리하긴 할 건데 공통적인 특징이요. 리스트의 공통적 특징 뭐라고요? 중복 허용합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여러 개 저장합니다. 왜요? 인덱스가 있어서. 자동으로 인덱스를 제공해서 우리가 불러올 때도 인덱스로 데이터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인덱스로 구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덱스로 불러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개 넣어도 다 허용한다고요. 중복 데이터 허용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 계열에. 아까 언급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죠? 컬렉션이고요, 그지? 뭐 만약에 쓴다면 여기다가
주요 특징들 써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된 특징들을 써볼 수 있는데, 먼저 뭐야? 일단요, 중복 데이터, 중복 허용이라고 쓰면 될까요? 그죠? 중복 데이터 허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덱스 번호, 그죠?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인덱스 부여되는 특징이 있죠, 그죠? 0번부터 순차적으로 일씩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중간 삽입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간 삽입해주면 얘가 데이터가 해당하는 인덱스, 그죠? 이거 add라는 거에서 썼었잖아, 그죠? add해서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 그죠? 인덱스 번호,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데이터 넣어주는 거잖아, 그죠? 데이터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죠? 해당하는 인덱스 이후에 있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뒤로 밀어주겠죠, 그죠? 부터 이후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한 칸씩 뒤로 삽입돼 이동하겠죠, 그죠? 이동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중간 삭제하면요 인덱스로도 삭제 가능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한 칸씩 그럼 당겨지겠죠, 그죠? 당겨져서 처리하겠죠, 그죠? 어쨌든 자동으로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좀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add로 사용하는 것들 add 메서드 있었고요, 그죠? add 메서드 있었고요. add 아까 여기 있는 거 인덱스 번호 데이터 있었고요, 그죠? 데이터 삽입 시 중간 삽입했었고요, 그죠? 이거 데이터. 그 다음에 불러올 때요, 그죠? 읽기 할 때는 뭐야? get이라는 메서드로 썼고요. get 인덱스 번호, 그죠? 인덱스에 의해서 데이터 읽어오고 있는 특징 다 똑같네요. 제가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삭제도 누구요? 리무브 메서드에 인덱스로 일단은 삭제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삭제는 또 뭐도 가능했죠? 데이터로도 가능했죠. 특정 데이터로도 삭제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삭제할 때요 모두 가능했어요. remove all은 뺄게요. 그냥 컬렉션 전체로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제거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클리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나머지 요소들은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 퍼스트나 라스트도 있었는데 다 다루기는 애매하니까 그런 것도 뺄게요. 특징들 여기서 remove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remove로도 삭제 가능하고 요거 그 다음에 중복 저장하는 성질이 있는데 요게 주요 특징입니다, 사실은. 중복 허용이 주요 특징이라고 요게, 그죠? 빨간색으로 중요합니다. 중복 허용한다. 중복 데이터 허용이요, 그죠? 그러면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 봤거든요, 사실은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해야 되나요? 리스트 제거하는 거 똑같다, 그죠? 리스트 리무브 조인성 제거할까요? 그럼 여기다가 조인성 데이터로도 제거 가능하잖아, 그죠? 제거합니다. 출력만 하면 되겠죠? 사이즈 같이 볼까요? 근데 조인성이 아까 데이터가 몇 개 있었죠? 두 개 있었으니까 두 개가 같이 제거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데이터를 삽입이 가능하죠, 그죠?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놨죠, 그쵸? 조인성 아까 이렇게 놨잖아요. 레퍼런스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교 수치가 레퍼런스로 체크하고 있다고 하죠? 문자 아래 같은 경우. 다를 수 있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 근데 뭐 문자알만 넣는 거 쓸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문제로 나오면은 같은 데이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상수 문자알은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거고,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자알 요놈은 정확하게 안에 있는 데이터는 같지만 실제 비교하는 방식은 다르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조인성, 그죠? 두 개,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세요, 삭제했는데 하나만 삭제됐다, 그죠? 또 이거 왜 그런다고요? 이거를 삭제를 하시려면 오버라이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안에 있는 문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삭제하는 로직을 만드셔야 되긴 하는데, 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 다 삭제가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거 한 개씩 삭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뭐 리무브 올도 있으니까 롤 엘리멘트 올 통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삭제하는 기능도 일단은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거랑. 그러면은 지금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야 돼요. 뭐야?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고.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굳이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법이 똑같으면. 뭔가 특징이 있다라면은,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용법이. 그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 뭐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안에 제가 클릭하고 들어왔거든요. 컨트롤하고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 메서드들이, 생성자고 메서드 아까 add 있잖아요. add 메서드 가볼까요? add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다, 그죠? 벡터 안에 add로 오겠죠. 벡터 안에 add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언부만 봐볼게요. 벡터 안에 adder의 선언부만 봐볼게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차이점은. 그 다음에 아까 어레이 리스트 가볼게요. 미안한데 어레이 리스트 가서 add, 똑같은 add 클릭, 선언부 시그니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네,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제가 옆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제가 가지고 오지 않고 이거 클래스만 까봐도 되긴 하겠다, 그치? 다시 한번 볼게요. add 요놈이요, 어레이 리스트 거고요. 벡터 클래스에 있는 놈하고요, 두 개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어레이 리스트의 add 메서드고요. 오른쪽 거는요, 요거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죠, 지금. add는 요놈하고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면 똑같겠죠, 그죠? 요놈이죠, 지금. 그죠? 차이가 뭐예요? 뭔가 하나 다른데 synchronized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벡터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래도 보시면은 그 인자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레이 리스트하고 차이점은 뭐라고요? 메서드가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어레이 리스트의 메서드고요, 맞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벡터에는 add 그 추가하는 거, 중간 삽입하는 거 있었죠? 아까 차트형 거. 요걸 클릭하면 걔로 가겠다, 그죠? 클릭. 벡터는 똑같다. 중간 삽입하는 건 동일하네요, 여러분들. 미안. 그럼 다른 거요. 리무브 볼까요? 리무브. 다 똑같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리무브요. 리무브 같은 경우도 뭐가 붙었죠? 싱크로나이즈가 붙어있죠, 그죠? 일부 메서드에 뭐가 붙었다고요? 싱크로나이즈가 붙어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는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네요. 그죠? 안 붙어있는데 리무브도 보시면은 싱크로나이즈드가 붙어있네요. 그 다음에는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하고 차이점은 싱크로나이즈 키워드가 메서드에 붙어있는 거의 차이일 수 있겠다. 그죠? 일단요. 그죠? 일부 메서드에는 벡터에는 뭐가 붙어있다고요?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차이점이라면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네, 벡터에는 싱크로나이즈 메서드를 제공한다는 얘기. 지금 현재 벡터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벡터에는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싱크로나이즈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는 메서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로킹 한다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메서드를 블로킹 한대요. 블로킹이 뭘까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뭘 막아요? 동시 처리를 막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메서드를 블로킹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편하게 설명하면은 뭐라요? 동시 처리를 막는다요. 불가능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메서드 내용을 처리를 할 때 중간에 또 메서드를 실행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동시 처리라는 거는 멀티 스레드 상에서 라는 얘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단일 스레드에서는 동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동시 처리라는 거는 요런 거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요거 때문에. 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변수라고 할게요. 지금 콜렉션이긴 하지만 변수라는 게 있다고 치고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CPU 얘기 들었잖아요. 멀티 프로세서에서 CPU가 듀얼 코어예요 라고. 코어가 하나, 두 개가 있다고. 코어가 엔진이 두 개가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듀얼 코어에서도 여기서도 n에다가 접근해서 여기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다가 넣어서 얘는 20을 넣어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동시에 하나의 자원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문법이 멀티 프로세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멀티 프로세서처럼 요건 CPU에 해당하는 거고 자바의 메인이 하나잖아요. 저희는요. 메인이 실행하는 코드인데 이 메인이 추가로 더 있는 것처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레드라고요. 스레드 안 배웠잖아요. 그죠? 굳이 안 배워도 가능해서 이것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네릭도 일부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스레드 기능을 이용하면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동시에 멀티 스레딩이라는 건 동시 처리가 가능한 기법을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야. 멀티 프로세서처럼. 그러다 보니까 동시 처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동일한 메모리에 얘도 적용하고 요것도 적용 그쵸? 가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동시에 읽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동시에 읽어오는 작업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여기다가 가서 데이터를 내가 10을 넣어라 20을 넣어라 그러면 10을 넣고 있는데 요놈이 와가지고 20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집어넣으면 나는 A는 여기 있는 프로세서 A라는 B라는 프로세서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스레드라고 표현해. A 스레드가 10이라고 넣으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처리는 출력하면 10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직 처리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사실은. 그쵸? 근데 얘가 끝나지 않았는데 B가 물론 조금 더 A보다 B가 조금 더 늦게 들어왔다고 할게요. A가 10이라고 바꿔놨는데 B가 와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바꿔버렸어? 20이라고 딱 바꿔버렸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내가 출력할 때 10이라고 생각했는데 출력하면 뭐가 나와버린다고요? 20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A라는 프로세스는 10을 넣었으니까 출력하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2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요? 멀티 스레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상에서 결국 다른 말로 동시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데이터가 B의 프로세스 기준은 B 스레드에서는 정상적으로 20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얘는 멀쩡하겠죠. 그죠?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나는 10을 넣었는데 출력했더니 20이 나오네.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멀티스레딩에서 하나의 자원에다가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뭘 썼다고요? 메서드에다가 싱크로나이즈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동시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킹하는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킹은 아까 뭐라고요? 동시 처리를 막는 기법이라고. 그러면 A가 먼저 접근해서요. A 아까 메서드 add가 있었잖아요. add 메서드 블럭이 있었는데 사실 코드가 단순하게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는 일정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뭐 해야 돼요? 메모리 카운팅을 증가시켜서 뭐 해야 돼요? 엘리멘트들을 하나씩 뒤에 있는 배열로 처리하고 있었잖아. 배열이 있으면 배열의 사이즈를 하나를 증가시켜서 새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내 거 인덱스 번호의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뒤쪽에다 다시 집어넣는 작업들을 수행해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것들은 엘리멘트를 추가시키고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뭔가가 막 중간에 저장하려면 뭔가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리 지연 속도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일정한 시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어넣을 때요, 그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집어넣을 때, 블로킹 하겠다고요. 이거를 처리할 때 일정한 시간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멀티 스레드 상에서 동시 처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게 앞에가 먼저 하고 있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못 들어오게 막는 작업이라고요. 나는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가요. 나중에 그래서 스레드 배우시면 그때 스레드가 그놈이었구나. 싱크로나이즈가 붙어있으면은 일단 동시 처리를 못 한다고요. 그 존재 조건은 뭐라고요? 멀티 스레드 상에서 동시 처리를 막는다고요. 하나씩 처리한대요. 동시에 두 개가 접근하는 경우에 먼저 들어온 놈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요. 하나가. 알겠죠?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멀티 스레드 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스레드라고 하면 단일 스레드 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겠다, 그죠? 동시 처리하는 게 없으니까. 대신에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멀티 스레드 상에서 그러면 두 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동시에 10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개를 처리하는 동안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되니까 처리 속도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처리 속도는 좀 더 느려질 수는 있겠죠 라고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고 느려질 수는 있겠죠 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한 거죠. 처리 속도는 어떠냐는 얘기야? 처리 속도는 내가 블로킹을 하고 있으니까 한 명씩 들어와.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허준 어제 이면식이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저기 예능에. 어제 나왔다, 맞죠? 나랑 수업하려고 나왔나봐. 줄을 서시오, 그지? 줄을 서시오. 줄을 세운다고요. 한 사람 다 진료 끝날 때까지 대기. 안 그러면 아수라장 나잖아, 그죠? 난리 나죠. 나 먼저 해주세요, 나 먼저 해주세요. 이러니까. 줄을 서시오. 맞죠? 처리 속도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간 대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조금 느릴 수 있겠죠, 그죠? 느릴 수 있다라고 할게요. 꼭 무조건 느린다라는 거 아닌가? 느릴 수 있다. 항상 보안이 적용되면 느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식당에 이런 데 가면은 점심 때 식당 가면은 줄 서잖아요, 그죠? 왜 줄 서는 거야? 동시에 여러 명이 갔잖아요, 그죠? 입장은 동시에 가능하긴 한데 밥을 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서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요. 또 예를 들면 또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고속도로 이번에 명절에 집에 갈 거예요, 그죠? 저기 서울 톨게이트 가면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는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죠? 근데 빠져나올 때 보시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때 길이 톨게이트 가면은 처음에는 뭐 4차선이었다가 톨게이트 게이트는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넓어지긴 해요, 그지? 근데 요즘은 이제 전용 차선화가 돼 있어서 그나마 잘 돼 있는데 나중에 톨게이트 처리할 때 나중에는 하나씩 한 명씩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그나마 얘가 멀티스레드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처리를 해주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다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길이 어떻게 돼요? 뭐 2차선, 2차선, 4차선, 4차선 줄어들잖아요, 그죠?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같이 동시에 진입을 하려고 서로 하겠죠, 그죠? 그럼 동시 진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서로 양보해서 한 대씩 한 대씩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물도 병 모가지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병 모가지 이렇게 짧아지는 거. 그죠? 이런 지연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는 느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벡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일단요.